리버풀 공식 입장, 손흥민 1,500억의 영입 성공. 리버풀의 새로운 리더, 토트넘 레비 회장, 리빌딩 위에 손길 떠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되고 있는 아르네 슬롯, 45, 페이노르트, 네덜란드, 감독이 런던에서 보자는 말로 토트넘 부임을 시사했다. 토트넘은 2022에서 23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을 연달아 경질.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의 대행 2팀을 이끌고 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을 위해 일찍부터 새 사령탑 물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슬롯 감독이 1순위 후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아직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슬롯 감독이 직접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20일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슬롯 감독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나의 다음 커리어는 네덜란드 내의 클럽이 아닐 것이라면서 나는 EPL 이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그 무대에서 감독을 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런던에 태양이 있다. 나는 그 태양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런던행을 암시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클럽이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슬롯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장의 기자들에게 런던에서 보자는 농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 스포츠는 슬롯 감독은 전술에 일가견이 있고 부드러움 속 카리스마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토트넘이 바라는 지도자상에 적합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슬롯 감독은 2019년 AZ 알크마르 지휘봉을 잡으며 프로 감독을 시작한 뒤 줄곧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활동했다. 이번 시즌 페이노르트를 이끌고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우승을 달성했다. 2. 시즌 내내 부진하자 이적 이슈 급부상. 전문가 선 이적 어떻게 평가하나? 손흥민, 30일 토트넘, 이 부진하자 부쩍 이적 관련 소식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16일, 이하 한국 시각, 손흥민 이적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전 토트넘 레전드인 데런 벤트는 토크 스포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을 이적시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해리 케인, 모하메드 살라, 제이미 바디, 세르히오 아구에로, 사디오 마네뿐이라고 주장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B클럽에서 영입하고 싶은 선수로 꼽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축구 저널리스트인 조너선 존스는 PSG는 손흥민의 팬이 되겠지만 손흥민과 같은 톱클래스 선수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이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 스타인 스탠 콜리모어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콜리모어는 최근 캐치 오프사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뮌헨에는 같은 포지션에 마네가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짜로 보내줄 가능성이 낮다. 특히 만 31세라는 나이를 감안했을 때 토트넘이 7천만 파운드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뮌헨이 절반의 이적료로 손흥민 영입을 문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도 손흥민이 선택할 수 있는 리그다. 나는 PSG가 손흥민을 데려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손흥민은 훌륭한 프로페셔널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수준급 선수다. 손흥민은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시아에서도 빅스타이다. 손흥민은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3. 팀 내 최고 평점의 메뉴 이적설까지 팀 완패 속에도 빛나는 그 이름 이강인. 마요르카는 알메리아의 0에서 3완패. 팀의 완패 속에서도 빛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이강인, 마요르카이다. 마요르카는 21일 한국 시간 스페인 알메리아의 파워호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2에서 23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 알메리아와 경기에서 0에서 3완패를 당했다. 알메리아의 라자로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승점 44점의 마요르카는 리그 12위를 유지했고 승점 39점을 챙긴 알메리아는
16위에서 14위로 상승했다. 이강인은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후반 25분 교체 아웃됐다. 골과 도움은 없었지만 이강인은 특유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선보이며 마요르카의 공격을 이끌었다. 드리블을 8회나 성공시키는 등 마요르카의 에이스 위용을 뽐냈다. 팀의 완패 속에서도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한 이유다. 경기 후 축구 기록 사이트 풋몹은 이강인에게 마요르카 선수 중 가장 높은 7.9점을 부여했다.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은 당연히 해트트릭 주인공은 라자루가 받았다. 그리고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영입 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참전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6골 5도움을 기록하는 등 라리가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해 뉴캐슬, 토트넘,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 등의 이름이 거론됐고 맨유의 이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맨유가 마요르카의 이강인 영입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맨유는 김민재, 나폴리, 영입에 적극적인 팀이다. 이강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한국 축구 팬들의 이목을 더욱 끌고 있는 맨유다. 4. 6.03 타자의 반칙 행위, 배트를 던져 포수를 맞히면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 VR 대상이 아니라지만 확인할 시간도 있었다. 4심 합의에도 막지 못한 잠실 경기 5심 사건. LG 하나전이 열린 20일 잠실 경기 9회 말에 나온 5심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에서 1로 맞선 9회 말. 정주현 타석대 원볼에서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 작전을 하나 벤치가 간파해 피치 아웃을 했다. 급해진 정주현이 던진 배트에 오른쪽으로 피치 아웃된 공을 받아 2루에 송구하려던 포수 최재훈이 맞고 쓰러졌다. 심판진이 모였다. 4심이 모여 신중하게 합의 판정을 내렸다. 고심 끝 결론은 타격방해였다.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하나 신임 사령탑 최원호 감독이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배트를 던지는 제스처를 취하며 격하게 항의했다. 타자가 배트를 손에 쥔 채 정상적인 타격을 하다가 포수 미트에 맞았다면 명백한 타격방해다. 하지만 던져진 배트가 미트에 맞은 상황은 명백한 수비방해다. 중계 해설을 맡은 유지연 해설위원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포수 수비에 방해가 됐다면 타자 아웃, 주자 원위치 라며 수비방해를 확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어이없는 4심 합의에 대해 유지연 해설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단언했다. 타자의 반칙 행위를 규정한 야구규칙 6.03조에는 타자가 제3 스트라이크 투구 또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트를 페어 또는 파울 지역으로 던져 포수, 미트 포함을 맞췄을 경우 타자는 반칙 행위로 아웃된다고 명시돼 있다. 타자가 배트를 던지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 포수가 홈플레이트 위로 나와서 배트에 맞았다고 볼 수도 없었다. 최재훈은 멀찌감치 피치아웃을 해서 왼손 타자 타석 끝쪽에서 공을 받으려던 상황이었다. 정주현이 배트를 손에 쥔 채로 그 공을 맞히려면 배터스 박스를 크게 벗어났어야 될 정도였다. 심지어 최재훈이 포구하려던 위치는 홈플레이트에 미치지도 않았다. 포수의 방해와 타자의 방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4심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 대기심 등이 영상을 활용해 확인에 조언할 수 있었다. 아쉬운 대목이다. 문제의 판정은 결국 1시간 만에 5심으로 판명이 됐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한국야구위원회는 KBO 심판위원회 추가 확인 결과 타격방해가 아닌 수비방해로 판정됐어야 할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KBO 심판위원회는 징계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보다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었던 상황. 두고두고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하나는 심판이 만든 무사일 1루 위기에서 병살타와 뜬공을 유도하며 실점 없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결국 12회 연장 승부 끝에 1대1 무승부. 희대의 오심을 감안하면 9회 말에 승부가 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